동물을 만나고 좋은 사람이 되었다. 인간이 개를 사랑하는 것보다 개가 인간을 더 사랑하는 것이 명백하다. 가을날 함께 사는 개 고양이와 함께 골목 산책을 나갔다. 슬렁슬렁 걷는데 바람이 휙 불었다. 바람을 피해 고개를 숙이려다가 두 녀석이 하늘을 올려다보기에 나도 따라서 올려다봤더니 색색의 나뭇잎이 춤을 추듯 흩날렸다. 아, 행복하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이겠구나. 행복도 천국도 찰나구나. 두 녀석이 아니었다면 몸을 잔뜩 움츠린 채 눈을 꼭 감고 고개를 묻었을 것이다. 삶의 작은 즐거움에 두려움 없이 몸을 맡기는 존재들. 그래서 나처럼 삶이 서툰 사람들은 이들 곁에 꼭 붙어 살아야 한다. 동물학자 콘라드 로렌츠는 인간, 개를 만나다에서 자신이 만난 여러 개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떤 경우든 개를 키우는 것이 개를 키우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다. 인간이 개를 사랑하는 것보다 개가 인간을 더 사랑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윤리의식을 가진 이성적 존재지만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면에서는 다른 동물보다 그다지 나을 것이 없다. 개와의 관계는 분명 도덕적 의무를 동반한다. 콘라드 로렌츠는 스키 여행을 갔다가 자기를 유난히 따르는 유기견 행색의 사냥개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 돌보지 않은 무책임한 주인이 있었다. 여행지를 떠나던 날 자기를 두고 갈까봐 쩔쩔매는 개를 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주인에게 개를 팔라고 하자 주인이 단숨에 10실링이라고 내뱉었다. 저자에게 그 말은 욕으로 들렸다. 자신을 버리고 여행자를 따라가려는 개에 대한 비난의 욕설.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주인도 버림받는 것은 싫은 모양이다. 인간은 이렇게 끝까지 이기적이다. 반려동물에게 인간과의 우정은 삶의 모든 것이다. 우리나라는 덜하지만 외국의 경우 크리스마스는 특별한 날이다. 크리스마스 트리, 칠면조 요리, 빨간 양말과 더불어 빠질 수 없는 게 크리스마스 선물. 트리 하단에 가득 쌓인 선물 박스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크리스마스의 로망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앞둔 백화점은 최고의 호황을 누린다. 이때 선물 1, 2위를 다투는 품목 중 하나가 바로 애완동물이다. 반려동물이 아니라 애완동물. 살아 움직이는 장난감으로서의 애완동물. 이런 크리스마스 선물용 강아지를 크리스마스 퍼피라고 부른다. 아침에 부스스 깬 눈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로 다가가다가 아장아장 다가오는 귀여운 강아지의 모습에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부모는 촬영하기 바쁘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갈까? 크리스마스부터 새해로 이어지는 연휴가 끝나면 유기동물 보호소에는 그야말로 유기동물 폭탄이 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크리스마스 퍼피들의 폭탄이. 선물을 받고 웃고 떠드는 것은 잠시. 갑자기 자신들의 삶에 뛰어들어온 귀여운 말썽꾸러기와 동거를 시도한다는 사람들은 금세 포기를 선언하고 버리거나 보호소로 보내버린다. 겨우 1, 2주 만에 포기를 선언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해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쑥쑥 자라는 동물이 강아지 티를 완전히 벗는 1년 정도에 또 포기하는 사람이 폭증한다. 강아지가 사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정보조차 없는 상태에서 반려동물을 들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친다. 사람들은 인형보다 귀여운 강아지 상태로 밥도 조금 먹고 똥도 조금 싸면서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겠지만 그러려면 강아지 인형이 정답이다. 우리나라도 크리스마스뿐 아니라 어린이날, 발렌타인데이, 생일 등 특별한 날
자녀나 연인에게 강아지나 고양이를 선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선물의 유효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하는 일은 장난감 강아지를 입양하는 것과는 다르다. 장난감 강아지는 갖고 놀다가 지겨워지면 버리면 되지만 살아있는 강아지는 그럴 수 없다. 쑥쑥 크는 강아지 앞에서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다. 문제는 첫날부터 시작된다. 엄마로부터 어린 나이에 떨어져 두려움에 낑낑거리는 소리에 가족들은 잠을 설치기 때문이다. 낑낑거리고 슬리퍼를 물어뜯고 집안을 똥오줌으로 범벅을 만드는 등 그들이 벌일 수 있는 문제의 종류는 순식간에 늘어난다. 동물의 성장 속도는 너무도 빨라서 어느새 자녀보다 더 크게 자라버리고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다. 기초 예방 접종부터 동물병원에 들어가는 진료비도 수월치 않게 들어가고 사료와 식기, 샴푸 등 생활비도 만만치 않다. 장난감 선물은 한 번 받으면 그만이지만 반려동물은 그 이후에 들어가는 내 돈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 경제적 능력이 안 된다면 선물로 덥석 받으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이다. 게다가 매일 밥 주기, 운동, 목욕, 미용 등의 일은 누가 할 것인가? 내 생활을 유지하기도 버거운 상태에서 끼니랑 배변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미숙한 동거인을 들이는 셈이다. 물론 교육만 잘 되면 배변 문제와 짖기, 물어뜯기 등은 곧 해결되지만 선물로 갑작스레 동물을 받은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물론 진정으로 반려동물을 선물로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까?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동물을 먼저 선물하지 말고 차라리 관련 용품을 선물하라고. 반려동물을 처음 키우기 시작할 때의 부담스러운 초기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고마운 선물이다. 그리고 반려동물 입양을 결정했다면 펫숍에서 사지 말고 보호소에서 한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강아지 공장 등에서 비윤리적으로 키워진 동물을 사지 말고 보호소에서 소중한 생명을 입양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생명이 처참하게 생산되는 강아지 공장이 줄어들 테니까. 물론 선물로 받은 반려동물과 행복한 동거를 시작해 새로운 삶을 맛보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선물로 받은 경우 동거에 실패할 확률이 높고 이렇게 한 번 버려진 생명은 그 이후 비참한 유기동물의 삶을 전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크리스마스를 비롯해서 많은 기념일은 선물이 오가는 즐겁고 행복한 날이다. 상대방을 최대한 기쁘게 해줄 선물을 고를 요량으로 개나 고양이를 고민한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어떤 견종의 개, 어떤 묘종의 고양이가 우리 아이를, 그녀를 기쁘게 할까 고민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선물을 받을 상대가 한 생명을 책임질 만한 책임감, 경제력, 시간적 여유가 있나를 고민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크리스마스와 반려동물에 관한 슬픈 이야기는 또 있다. 사람과 달리 반려동물은 안락사가 허용되는데 미국의 한 동물종합병원의 경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년 중 가장 많은 안락사가 이루어진다. 아프고 늙은 반려동물을 지극히 보살피던 책임감 있는 반려인도 기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우울하게 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언제 떠날지 모르는 아이를 두고 안락사 시점을 고민하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결단을 내리게 된다. 아프고 나이 든 아이들을 끝까지 보살피다가 안락사를 고민하는 그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우리 개와 고양이가 어떤 기준에 다다르면 안락사를 하겠다는 기준을 갖고 있다.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만 크리스마스 전에 이루어지는 많은 안락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 긴 세월 함께 해준 가족 같은 친구에 대한 의리라는 것이 이토록
얄팍함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삶조차 버겁다면 다른 생명을 겁없이 덜컥 내 삶에 끌어들이지 않는 것, 그 또한 생명사랑의 한 표현이다. 콘라드 로렌츠는 충성스러운 개와의 우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자신의 개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과 같다. 라고 말했다. 반려동물에게 인간과의 우정과 신뢰는 삶의 모든 것이다. 그런 동물들을 버리는 것은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과 같다.